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경영입니다. 의원님. 네. 의원님께서 몸담고 있는 바른정당을 비유해서 첩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도 네. 별 존재감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좀 약간 발악하는 거 아니냐. 막말을 해서라도. 예. 원래 막말 잘하시는 분이긴 한데, 네. 이제는 뭐, 신선한 맛도 없잖아요. 음. 예, 그런 상황에서, 좀 악취가 난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좀, 네. 막말을 하더라도, 예. 그 안에서도 뭐, 막말에도 전 등급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홍준표 대표 옛날에 막말할 때는 예. 그래도 좀 뭡니까 각이 서고 나름대로 좀 핵심이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예. 지금은 거의 뭐 너무 뭐라 그럴까 막장에 다다른 그런 느낌을 줘서 네. 좀 약간 뭐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의 막말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예. 홍준표 대표의 이런 표현법이 이 평소의 언어 생활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그 표현 구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을 그렇게 습관화를 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이다. 예.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예.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약간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구태의 정치적 관성을 이게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혁신을 못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 언론이 이제 받아듣기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시대에 맞는 소통법이 있는데 예. 이제 과거에 이제 본인 독고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힘으로 헤쳐 나오면서 예. 약간 통했던 방법이죠. 부각이 되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말했던 기록이 다 남잖아요. 네네. 이 남는 게 결국 자기한테 화살로 돌아오는 시대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예, 과거와 달리 윤리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분들이 이 표현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가 정말 좀 그렇고요. 의원님께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셨냐면 대선,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에 참패할까봐 두렵다라는 고백으로 들린다. 이렇게 풀이를 하셨는데 이렇게 풀이한 근거가 어떤 겁니까? 지금 어쨌든 홍준표 대표 전략이 있다면 예. 내년 지방선거에 이제 바른정당을 고사시키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큰 목표도 아니고 TK에서는 살아남겠다. 바른정당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저는 한 연말쯤으로 보는데요. 바른정당이 이 한국당 지지율을 뛰어넘을 것이다. 연말에. 예. 연말에 뛰어넘을 것이고 지금 한국당이 사실 혁신하는 것도 거의 극우 일배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 저는 사실 고마운데 스스로 자기 입지를 기반을 좁히고 있고 이럴 경우에 바른정당이 한국당을 뛰어넘게 되면 오히려 한국당의 내분이 일어나서 한국당에서 중도적인 의원들과 약간 극우적인 의원들, 특히 빨갱이 장사하는 의원들 이렇게 나뉘어서 큰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바른정당 때리기를 계속한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혁신위 말씀하셨는데 내일 한국당 혁신위원회가 혁신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뭐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의미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거로 보면 실제로 당 내에서까지 종북몰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횃불 그 로고를 북한의 주체사상탑하고 비슷하다라고 이거를 종북몰이를 하고 또 심지어 빨간색 당색도 공산당을 연상시킨다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깥에까지 종북몰이 하던 습관이 당 내에서 끝까지 지금 종북몰이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방공 뭐 자나깨나 뭡니까 이제 자나깨나 공산당, 무신자 공산당 이럴 때 그 당시 60, 70년대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당 혁신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 해주시면 바른정당 입장 훨씬
넓혀지고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책 문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담배세 인하 법안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네. 유류세 인하 법안을 발의를 했던데요. 담배세 인하 법안 발의한 것을 두고 의원님께서 사기꾼 정당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공격을 했는데 왜 이렇게 그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신 겁니까? 일단 도의적으로 이건 용서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저는 담배값 인상할 때 찬성을 했고 예. 우리나라 담배값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싸고 근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저도 담배를 피워봤거든요. 네. 피워봤고 또 이게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담배값 인상이 저는 정당한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지금 이제 한국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이제 어르신들한테 인기를 좀 얻어보려고 담배값 내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노인용 정책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담배 오래 피신 분들이 잘 못 끊으니까 예.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이 담배값 인상하면서 금연 효과가 더 크긴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는 시대 정신은 담배 끊는 거지 담배 더 피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담배값 올리는 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바른정당은 담배값 더 올리겠다 욕 듣더라도 예. 그리고 국민들 그 인상분을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네. 특히 흡연자들 사실 뭐 이게 담배를 끊으면 세금은 안 냅니다. 무세가 됩니다. 정세가 아니고. 그렇죠. 네.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공당의 입장이지. 네. 근데 민주당은 사실 그때 증세라고 엄청 비판했거든요. 담배값 올리는 거. 네.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담배값 내리는 데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더 올려야 된다. 예. 그래서 올리는 폭은 조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네. 저는 바른정당은 담배값 욕먹더라 더 올려가지고 금연하는 인구를 더 늘리고 네. 거기서 나오는 여유 재정으로 흡연자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쓰는 정말 건강 회복 프로그램으로 담배값 인상을 쓰는 이 방향으로 맞추는 것이 맞지. 이거 말량하게 지지율 좀 올려보려고 이건 너무 좀 비겁하고 말 그대로 사기꾼이라는 거죠. 제가 사기꾼이라고 했던 거는 그 실제로 금연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네네. 근데 금연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한국당에서는 계속 발표를 해왔단 말입니다. 오늘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한 43만에서 36만 갑으로 43억에서 36억 갑으로 팔린 개수가 확 줄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연결을 하다 보니까 여쭤볼 게 참 많은데요. 얼마 전에 중국 다녀오셨죠, 의원님? 예, 제가 중국 한 3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 북한이 또 ICBM급 미사일을 쏴 올렸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에 아직 배치하지 않았던 4기 임시 배치 카드를 꺼냈는데요. 중국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중국은요, 북한 핵이나 미국의 사드나 둘 다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요. 북한 핵은 예를 들어 파키스탄, 인도도 다 핵이 있잖아요. 핵 있는 주변국 중에 하나가 늘어난 거에 불과하지만 사드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드를 훨씬 위협적으로 봐요. 시진핑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해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이 통제하는 사드는 중국이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통제하는 사드를 위협적으로 보고요. 미군이 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운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 주고 사오면 됩니다. 사드가 하나든 둘이든 세 개든 이것이 한국군이 운영하면은 중국은 그렇게 동케어입니다. 그렇게 개의치 않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드 하나로는 북한 미사일 방어망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드 3포대를 사서 제 생각은 사드 3포대를 사와가지고 미국 사드를 돌려보내면 대신에 우리 사드로 미군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면 한중 관계도 완전히 해결이 되고요. 트럼프는 돈 많이 벌어줬고요. 그래서 이건 뭐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요거는 좀 간단히 묻고 답하는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한번 토론이든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자, 의원님 말씀이 어떤 건지는 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예.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약간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구태의 정치적 관성을 이게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혁신을 못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 언론이 이제 그 받아듣기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시대에 맞는 소통법이 있는데 예. 이제 과거에 이제 본인 독고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힘으로 헤쳐 나오면서 예. 약간 통했던 방법이죠. 부각이 되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말했던 기록이 다 남잖아요. 네네. 이 남는 게 결국 자기한테 화살로 돌아오는 시대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예, 과거와 달리 윤리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분들이 이 표현을 그러니까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가 정말 좀 그렇고요. 그 의원님께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셨냐면 이 대선,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에 참패할까봐 두렵다라는 고백으로 들린다. 이렇게 풀이를 하셨는데 이렇게 풀이한 근거가 어떤 겁니까? 지금 어쨌든 홍준표 대표 전략이 있다면 예. 내년 지방선거에 이제 바른정당을 고사시키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큰 목표도 아니고 TK에서는 살아남겠다. 바른정당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저는 한 연말쯤으로 보는데요. 바른정당이 이 한국당 지지율을 뛰어넘을 것이다. 연말에. 예. 연말에 뛰어넘을 것이고 지금 한국당이 사실 혁신하는 것도 거의 극우 일배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 저는 사실 고마운데 스스로 자기 입지를 기반을 좁히고 있고 이럴 경우에 바른정당이 한국당을 뛰어넘게 되면 오히려 한국당의 내분이 일어나서 한국당에서 중도적인 의원들과 약간 극우적인 의원들, 특히 빨갱이 장사하는 의원들 이렇게 나뉘어서 큰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의원님께서 몸담고 있는 바른정당을 비유해서 첩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도 별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발악하는 거 아니냐. 막말을 해서라도. 원래 막말 잘하시는 분이긴 한데 이제는 뭐 신선한 맛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악취가 난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좀 막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뭐 막말에도 전 등급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준표 대표 옛날에 막말할 때는 그래도 좀 뭡니까 각이 서고 나름대로 좀 핵심이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너무 뭐라고 그럴까 막장에 다다른 그런 느낌을 줘서 좀 약간 뭐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의 막말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닌데 홍준표 대표의 이런 표현법이 이 평소의 언어 생활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그 표현 구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을 그렇게 습관화를 들인 것 같아요. 습관이다.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